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레어 민이라고 해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만나지만 전 여러분이 제 앞에 있다고 상상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입문 과정, 이 문법이라고 하는 입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게 될 그 앞서갈 겁니다. 제가 클레어 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뭔가 처음 시작하면 첫날 만나면 자기소개하고 이럴 겁니다, 저럴 겁니다 라고 하는 보통 소개 과정을 거치죠. 제가 오늘은 저희 수업을 제가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여행을 할 거고 어디를 갈 거고 제가 어디를 지나치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건지 어떤 여러분에게 여행 가이드가 될 건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입문 과정이고요. 여러분, 항상 저는 수업을 쫙 들어오면 이걸 물어요. 여기 맞는 분들이 오셨나요? 꼭 여쭤봅니다. 잘하시는 분은 위로 가셔야 되고, 그쵸? 그래서 항상 꼭 여쭤봐요. 여러분, 이 입문 과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그야말로 저는 영어 알파벳만 알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바로 맞아요. 그런 분들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런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러시죠? 저 옛날에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는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펴봤어요. 몰라요. 좋아요. 저 영어를 완전 손 놨어요. 완전히 놨어요. 더더욱 좋아요. 그러신 분들은 다 제게로 오십시오. 알파벳만 아시면 돼요. 알파벳만 아시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손잡고 여행을 떠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문법이라고 하면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좀 그렇죠. 안 좋아요. 대부분들 어렵다고들 생각하시죠. 여러분, 제가 한번 단어를 살짝 바꿔볼게요. 문법이 결국 뭐죠? 약속이고 규칙이에요. 약속. 여러분, 약속. 설레고 좋지 않나요? 나 누구랑 만나기로 했다. 나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 이건 규칙이야. 문법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에게 친근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결국 문법은 약속이고 규칙입니다. 어떤 문법, 어떤 약속이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약속과 규칙을 여러분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저 항상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초긍정적 저 자세, 그게 항상 최고라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20강까지 우리의 여행의 끝까지 여러분한테 계속 여러분 이거 우리 여행의 표, 티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켓. 여러분,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장소, 시간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만드는 게 저하고의 목표거든요. 이 문장 안에서 얘네 둘은 어떤 약속이 있지? 여기와 여기는 어떤 약속이 있지? 그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그런 약속에 대한 공부를 저랑 하시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럼 약속을 왜 지켜야 돼요? 중요하네요. 항상 여러분, 문법 왜 공부해요? 여러분, 한번 저에게 답을 줘보세요. 시험 잘 보려고요? 물론 답이죠. 근데 우리 조금 더. 여러분, 문법, 약속을 왜 지켜요? 이 세상에 제가 혼자 살 것 같으면 딱히 약속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아닌 타인과 다른 곳에서 뭔가를 같이 이루어내려고 하면 우리 상호 간에 규칙, 약속이 있을 때 편하죠. 제가 이걸 똑같이 연필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지 누군가는 연필, 누군가는 다른 거, 짝대기 뭐 이런 거. 여러분, 약속 서로 상호 간에 규칙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쉽고 편리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거예요. 약속을 배우는 거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물론 문법 어렵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이제 이러죠. 입문 과정, 초급 과정 쉬워요. 중급, 고급 어려워요. 이런 선입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틀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는 시각을 잠깐만 달리할까요? 입문 과정하고 초급 과정은 쉽다라는 뜻보다는 기본이다. 가장 우선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필수 내용이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용도가, 빈번도가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값이면 요 입문 초급 이 기본인 내용을 알아두시면 여러분 특히나 사용할 때도 많고 기본이니까 알아야지만 요 다음 과정을 이해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쉽다, 어렵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입문 과정, 기초 과정은 기본이다, 필수다, 우선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볼게요. 그러면 강의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고 강의 수준이라고 하면 여러분 강의 수준이라고 말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거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들어드리는 예문이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 문장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장의 수준을 제가 어느 정도의 눈높이로 하냐는 거죠. 갑자기 핵개발 나오고 뭐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 아니고요. 저 뭐냐면 보통 여러분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하루 일과에 벌어진 일, 그런 일상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일상적 수준의 내용의 문장으로 저는 예문을 들을 것이고, 그런 문장을 놓고 약속을 설명할 것이고, 또 그런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에게 요청드릴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당연히.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1강이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19강, 20강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여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흐름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제가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제주도 갈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방향을 알려드리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요거 보고요. 여기서는 저거 보고요. 흐름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책을 딱 피면 거의 1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명사. 뜬금없이. 그쵸? 그리고 났는데 제가 나중에 배우고 보고 나니까 요런 흐름이 저한테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흐름으로 제가 여행을 인도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문법을 담고 있는 부분은 동사 쪽입니다.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하여튼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동사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동사.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각각 세분해 보시면 참 명사가 많습니다. 명사. 여러분 내가 만약에 명동에서 라고 할 때 명동 명사, 어제 말이야 할 때 yesterday, 이것도 명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 문장에 가장 많은 구성 요소가 되는 명사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명사하고 동사만 알아도 여러분 많이 배우신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명사에 쓰는 모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느 책을 보시나 뭘 하거나 명사를 공부한 다음에 관사, 또는 물론 관사를 먼저 배우고 명사 가셔도 되는데 명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명사에 쓰는 모자 관사.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정도만 알아도 꽤 문장 만들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제 욕심이 늘잖아요. 살을 붙여야 돼요. 나 좀 더 확장하고 싶어. 말에 미사여구를 붙이고 싶어. 바로 그거죠. 조금 더 말을 더 부풀리고 싶어요. 여러분 명사를 부풀리는 가장 흔한 용법 형용사. 명사의 친구 누구? 형용사. 제가 여러분 하트 모양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참 사랑해요. 형용사는 항상 명사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볼게요. 동사. 물론 자체적으로 참 복잡한 선수예요. 동사는 자체적으로 복잡하고 아주 근데도 이 동사를 또 도와주거나 하는 부사가 있죠. 여러분이 부사를 배우시게 되면 동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사는 동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품사를 많이 도와줍니다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치사. 여러분 이런 데 보시면요. 특히 전치사도 우리나라의 조사처럼 을을, 이가, 에게, 은는 등등처럼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담당하거든요. 전치사. 요거 앞전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앞에 오느냐를 알고 가시면 되겠네요. 누구의 앞에 오겠어요? 명사의 앞에 오니까 이렇게 제가 전치사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20강까지 공부를 하실 텐데 어디 들렸다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익히고 하는 그 큰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동사, 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요 정도만 하면 완벽한 이미 문장 충분히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문장과 문장을 잇는 접속사.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의 형태, 감탄문, 기원문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20강 동안 만나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 지금 세세하게 보여드리는 않겠고 여러분이 아마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제가 3강까지는요. 그냥 준비 게임 정도로 할게요. 4강부터 진짜 내용을 들어갈 건데 가만히 보시면 동사 부분을 먼저 해요. 동사하고 조동사를 배우죠. 그렇게 배운 다음에 여러분 조동사를 배워야지만 우리는 미래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 배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12강까지 하면 여러분 동사에 대한 약속은 다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많이 쓰는 동사를 세워다 놓고 한번 그 활용을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13강까지가 동사 끝.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림. 명사, 그 다음에 관사. 명사를 살찌우는데 가장 뭐가 필요하다고요? 형용사. 그 다음엔 뭐요? 동사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는 거? 부사. 그 다음엔 우리나라의 조사 같은 전치사. 저는 앞전자라 그랬으니까 누구 앞에 온다고요? 명사 앞에. 여러분 그래서 18강까지 하면 여러분 웬만한 문장은 만드실 수가 있어요.
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뭐? 접속사. 여러분, 날씨 좋다. 와, 감탄하거나 뭐뭐 좀 해! 이렇게 명령문 만들거나 오래 사시길 바래요. 이런 등등의 요런 다른 형태는 맨 마지막 강의에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흐름 보셨죠? 그래서 저랑 어디를 들렸다 갈 거고 어떻게 갈 거고 제가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강의 순서. 저랑 영어 이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항상 저는 매 강의 초반에는 지난 강의에 대한 복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본 강의 설명을 들어갈 거고요. 강의 마지막에서는 그날 강의에 대한 짧은 요약, 복습, 때에 따라서는 약간의 예제 문제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흐름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강이라는 게요. 장점도 많지만 또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외부 방해를 여러분이 차단하지 않으면 이 40분 강의가 4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하다 조금 듣고 저거 하다 조금 들으면 사실 나중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저랑 요거 하나만 꼭 약속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려요. 이 강의를 듣는 동안은 한 큐에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 방해 차단하시고 카톡 끄세요, 여러분. 핸드폰 일단 여러분 무음으로 해두세요. 제발요. 그래서 하신 다음에 원큐를 쫙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매번 스톱 누르시고 뭐 적으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제 방법을 조언 드려 볼게요. 첫 번 강의 때는요. 그냥 집중만 하시고 쭉 방해 없이 쭉 완판으로 들으시면 좋고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듣는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2번, 3번 들으실 때는 뭐 스톱 시켜 놓으셔도 되고 뭔가 이렇게 노트 적으셔도 되고 하는데 일단 처음 강의 때는요. 여러분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저 그냥 한 번에 쫙 끊김없이 듣는 거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랑 이제 한번 본 강의 요번 1강에 대한 본 강의 시작해 볼까요? 근데 내가 오늘 여러분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지난번 가르친 게 없으니까 복습을 할 게 없네요. 어떤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학생 때 6년 동안 배우신 영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뭐가 기억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알파벳 알고 오셨죠? 알파벳 이렇게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여러분, 필기체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지금 당장 필기체까지 외워야겠다는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대문자하고 소문자. 근데 대부분 뭔가 필기를 하거나 할 때는 소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소문자에 익숙해지시면 좋겠네요. 요런 알파벳 정도만 알고 오시면 와우 잘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하세요, 여러분. 복습 잘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부터는 제가 이제 요런 것만 좀 주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 얘기가 나오면 항상 발음 얘기가 나오죠. 발음을 여러분 발음이 좋다라는 데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랄까? 굴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버터식으로 느끼하게 얘기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정말로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어린아이들은 좀 더 빨리 그 버터스러운 발음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영어는 요걸 아셔야 돼요. 같은 철자라고 해도 다른 발음이 있다는 거. 요 정도 알고 가셔야 되죠. apple, any, father, daughter. 같은 A라고 해도 여러분 발음이 다르네요. 요런 게 있다는 거. 요런 걸 좀 유의해 주세요. 여러분, 와우. 묵음도 있네요. 묵음. psychology. P 발음이 안 나요. hour. H 발음이 안 나네요. horse. 이런 거는 H 발음이 분명 나거든요. 여러분, half. L 발음 안 나요. 그 다음에 Wednesday. 어렸을 때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여러분, Wednesday.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Wednesday라고 쓰고 Wednesday라고 읽는다. 가만히 보시면 이 D가 먼저 나와 있어요. 제가 가끔 옛날에 웬즈데이 한번 써보세요라고 깜짝 키스를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이 D하고 N하고를 위치를 잘못 쓰시는 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웨드네스데이라고 철자는 외우고 웬즈데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발음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희 때는 사전 들치라고 배웠지만 여러분 요즘 너무 좋은 교재들이 많아요.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고 전자사전, 전자수첩 여러분 중요한 건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발음을 꼭 여러분 따라하시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발음 잘하시고 싶죠?
부드럽게 연음이다, 버터 발음이다, 그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어떤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어민 발음 들어보시고 본인은 큰 소리로, 엄청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읽고 그거를 계속 반복적인 훈련, 액센트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발음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사를 만나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동사. 기본적으로 여러분 뜻하고 의미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3단 변화 외우셔야 되죠.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딱 문제 단어를 만났는데 발음 중요하고요. 만약에 뭐 동사든 명사든 당연히 뜻, 의미 당연히 외우시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이 3단 변화를 잡고 여러분이 미리 외워두셔야 돼요. 한 번 외운다고 다 기억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복. 여러분 볼게요. say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say, says. 물론 지금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니 여기 왜 갑자기 s가 붙은 거야? 이해 못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배울 거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say하고 says. 제가 경험상 이거를 says라고 하시는 분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이 y 발음이 안 나요. says.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볼게요. 과거형하고 과거분사형은 said죠. said. said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said. 아니에요, 여러분. said. say, said, sai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많이 틀리시는 발음에 나와 있는 동사들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말하다, talk. talk는요, 여러분. talk, talks. talked, talked. L 발음이 좀 안 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walk. 아, 이거 많이들 틀리시죠? 이 L 발음을 조금이라도 발음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음하지 마세요. 발음하시면 오히려 R 발음으로 들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walk, walks, walked, walked 이렇게 L 발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요 R 발음은 하셔야 되죠. 일하다라는 뜻의 work. 자, R 발음 굵고 중후하고 두껍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work, works. 그 다음에 과거형, 과거분사형 worked, worked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또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만 외우면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쫙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발음이 다릅니다. read, read, read. 그래서 여러분 과거형 문장을 놓고 이 R-E-A-D 발음을 어떻게 읽는지 저는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외로 그냥 she read yesterday 하시는 분이 은근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She read the book yesterday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자, 묵음의 한 표본이네요. W 발음이 안 나요. write 무슨 뜻이죠? 쓰다. write 그 다음에 wrote, written. 게다가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좀 생뚱맞아요. 이런 거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볼게요. 오늘 1강 여기 오늘의 복습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저랑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할 건지, 어디를 모시고 갈 건지, 무엇을 보라고 할 건지,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어디다 데리고 갈 건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매 강의마다 요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게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매번 이렇게 콕콕 집지 않더라도 여러분 항상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찾아보고 뜻과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발음을 연습한다. 그리고 한 번이면 당연히 까먹을 확률이 많으니까 여러 번 반복한다. 이거 항상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요거 보시면 What is your name? 보통 회화 가시거나 영어 문장 조금 하실 줄 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문장은 보통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저랑 문법을 배우시면 문법 싫으세요? 저랑 이 약속 과정을 여러분이 배우시면 이러한 문장을 딱 듣고 왔을 때 그러면 네 여동생의 이름은 뭐니라고 여러분이 바꿔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게 이 약속의 힘이죠. 볼까요? 네 여동생의 이름은 뭐니? What is your sister's name?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또 볼게요. 우리 보통 회화반이나 영어 첫 교재 피면 항상 나오는 거예요.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사실 이 문장은 같은 나라 안에 사람들끼리는 별로 안 써요. 일단 외국에 나가시면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도 이거 배우고 나서 써먹을 데가 없었어요. 네 친구나 내 친구나 똑같은 나라 출신인데 제가 그래서 사실 기초나 입문 때 배우긴 하지만 막상 써먹기가 잘 안 되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Where are you from? 당신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런 문장을 배우시고 오시면 여러분이 이 문법
약속, 규칙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셨다면 이걸 응용해서 당신 부인은 어디 출신이세요? 또는 당신 부인은 중국 출신이신가요? 이렇게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다는 거. 당신 부인은 어디 출신이세요? Where's your wife from? 당신 부인은 중국 출신이세요? Is your wife from Chin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규칙, 약속을 공부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한 문장을 들었을 때 그거를 활용하는 법, 적용하는 법이 무궁무진하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저랑 여행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기대 만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즐겁게 끝까지 가요.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똑똑한 거 뭐 이런 거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끝까지 쫙 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다음 정거장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